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PC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다시 연준의 연속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자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8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7% 상승했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한 근원 PC는 2.9%로 집계돼 이 둘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이날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은 연준이 금리 인하와 동결 그리고 통화와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는 지표라. 이에 따라 이 PCE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금리 정책의 향방이 결정된다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날 PC 물가가 높게 나온다면 연준 역시 금리 인하는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고도 밝힐 것이기에, 하지만 지금처럼 PC 물가 지수가 안정세로 나오고 10월 FOMC에서 금리를 앞당길 수 있다는 여건도 조성이 됐기에 이날 3대 지수는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서 연준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25bp 인하 확률은 점점 더 높아가고 있기에 10월 금리 인하는 89.8%로 거의 금리를 인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가오는 12월은 67%로 아직까지는 금리 동결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경제 상황을 보시면 GDP 증가율 확정치가 연율 3.8%로 집계가 돼, 이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 3.3%보다 0.5%포인트나 높았고, 분기별로 따지면 2023년 3분기 4.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지금 미국 경제는 소비 지출 증가에 힘입어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 이러한 말은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가 아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결국 소비가 있고, 이 소비 지출의 잠정치는 기존 1.6%에서 2.5%로 높아졌기에 결국에는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린 핵심 요인은 소비 지출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소비는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난 7월 말 발표된 소포치 1.4%보다 1.1%나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다 할 수 있죠. 여기에 경제 수요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민간 지출 증가율은 1.9%에서 2.9%나 상승을 했고, 이는 2분기 성장세가 단순히 수입 감소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만 기인하지 않으며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 기초 체력이 여전히 강했음을 시사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저희 생각은 지금 관세 충격이 가라앉고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고 있기에 미국 경제는 부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노동시장을 제외하면 소비는 여전히 좋고 높은 금리로 가장 어려웠던 제조업과 부동산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기에 지금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국 경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AI 투자 때문이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드 기업들이 AI 자본 지출을 대폭 늘리지 않았다면 저는 경제가 불황에 빠지거나 불황의 직전에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AI 사이클은 현재 미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부정적 수요 충격, 그러니까 관세, 그리고 공급 충격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또 인공지능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라 향후 10년간 그리고 2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고 있기에 결국 이 슈퍼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렇게 경제가 앞으로 좋다면, 그리고 회복이 되고 있다면 페드는 급하게 금리를 연이어 내릴 이유는 없어. 그래서 지금 시장이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 역시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다가오는 10월은 거의 90% 가까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에 적어도 10월과 12월 금리를 한 차례만 내리더라도 지금 증시의 탄력세를 멈추기에는 힘들어 보일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I 투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이어지고 있는데, 오라클은 최근 18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중에는 보기 드문 40년 만기 채권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 채권 시장에서는 수요가 880억 달러까지 몰리면서 긍정적인 반응은 얻었지만, 증시에서는 채무 증가로 인한 재무 악화에 관한 얘기가 오가 오라클의 주가는 지금 연이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죠. 이 오라클은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확대를 위해 사상 최대 수준의 자금 조달에 나섰고, 이번 채권 발행은 올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 등급 회사채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라. 그만큼 오라클이 클라우드 인프라 경쟁에서 본격적인 추격전을 벌이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은 오라클의 최근 AI 클라우드 계약을 과대평가하고 있고 오라클의 주가도 40% 가까이 조정될 것이라 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분위기가 살짝 바뀌다 보니 지금은 새로운 AI 계약이 나와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이브도 오픈 AI와 최대 65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밝혔지만 주가는 이날도 하락세를 보이며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지금 시장은 AI 투자가 전력 공급 때문이라도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와 결국 AI 수요가 증가가 되더라도 전력 접근성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기에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AI 기업들이 지금은 잠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저희 생각은 지금 AI 시장 자체가 초기 단계에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라 우리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나스닥 역시 최근 3일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날 다시 반등을 하면서 22이동평균선 여전히 22이동평균선 상단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을 앞두고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에 증시가 잠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저희 생각은 과거 셧다운의 경제적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고 2013년과 그리고 2018년, 2019년 셧다운이 있었지만 경제 성장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0.1%포인트 수준으로 비교적 미미했기에 셧다운 이슈로 증시가 살짝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좋은 주식들을 모아가면 될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셧다운 사태는 부채 한도 문제와는 무관하기에 이 부채 한도는 지난 7월 트럼프 감세법에도 포함되어 5조 달러나 증액되었고 폐쇄가 발생해도 미 재무부는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이자를 갚을 수 있어서 미국 부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이번 주는 로시 하샤샤에 팔고 용키프로에 사라는 증시 격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고점 대비 약 2%도 떨어지지 않았기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증시는 크게 하락을 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피어인 그레이드 지수 역시 53으로 정말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만약 지금 증시가 그렇게 하락을 하고 공포감을 줬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피어의 지수 그러니까 한 40 그리고 30선까지 내려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따라 높아진 밸류에이션 그리고 변동성이 큰 주식들의 약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약간의 조정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연말까지 랠리를 위한 매력적인 진입점을 마련할 것이라 지금 상황이 전혀 걱정될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테슬라는 이날 4% 이상 상승을 하며 다시 440달러까지 올라왔고 실제 추세선이 지금 22이동평균선 그리고 12이동평균선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 상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볼 수 있고 전날 유럽 판매 부진으로 4% 이상 하락은 했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테슬라는 올해 연초부터 8월까지 전기차 등록 대수가 감소를 하곤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주가를 흔들리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9월 말 종료되는 7,500달러 상당의 연방 세 공제를 받기 위해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테슬라 주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지금 다가오는 3분기 그러니까 10월 초 인도량 발표는 누구나 저조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기에 더욱이 지금 내년 테슬라의 성장세가 가팔라질 것이라 주가 역시 지금 상승 추세를 멈추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지금 엔비디아가 상승세를 보여 178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최근 엔비디아는 고점을 찍은 이후 박스권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이러한 박스권에서 또다시 호재가 터지며 올라가는 경향을 줄곧 보였기에 엔비디아가 다소 내려오게 되고 또 그러한 좋은 포인트가 오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좋은 가격에 엔비디아를 공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AI 성장세에서 엔비디아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에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팔란티어는 이날 하락을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22이동평균선 상단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팔란티어의 매출을 상승하고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올라갈 예정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10월 팔란티어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또 잘 나오게 되면 주가 역시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포드 PL 역시 상당히 높아진 것을 낮출 수도 있기에 이렇듯 이러한 기업의 성장세는 결국 주가를 올려주고 그리고 그 주식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간다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엠러비는 이날 또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했고 사실 엠러비는 이번 주 S&P 500에 진입한 이후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가 82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추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 주가 역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RSI가 80 이상이 될 때는 그때부터는 투자를 하지 않고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고 그리고 이렇게 좀 내려왔을 때 이러한 좋은 주식을 모아가면 좋을 것 같다 말씀해 드립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